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며칠 전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10년 차인 여자예요. 꽤나 젊은 나이에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마도 그때 23살 정도 되었으니까 엄청 젊은 거였지요.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저희 학교에서 꽤나 유명한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었던 훈남 오빠였고, 저는 갓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었거든요. 정훈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오빠가 졸업하고 취업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오빠, 알겠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가정을 꿈꿔왔어요. 전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제가 고2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입원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제 밑으로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차가 꽤 많이 나서 저는 집에서 누구에게 의지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모든 것을 정말 다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모든 상황이 저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바로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에게 정원아, 너 너무 결혼 일찍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좀 깊게 고민하고 하든가. 네 나이 때는 한참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 시기인데 무슨 결혼이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정원아. 너 왜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너 적어도 남자 두세 명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게 저의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고 오빠는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양가에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가장 노릇 그만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동안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 내가 잘 챙길 거야. 동생 정윤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자기 앞가림 자기가 잘 하겠지. 엄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정원아, 엄마는 정원이 너한테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정원이 네가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걸리네. 그런데 남서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크게 반대는 안 한다만 모든 선택의 결과는 내 자신이 져야 하는 거 잘 알지? 정원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당연하지, 엄마.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 나 이 사람이랑 빨리 가정 이루고 마음의 안정 찾고 싶어. 그래야지 나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그렇게 엄마의 허락도 받고 시댁의 허락도 받아서 결혼에 골인했어요. 대학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할 거 없이 전부 저의 결혼식에 와서 굉장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남편도 좋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다 좋으신 분이었지만 딱 한 분, 신우가 정말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우는 참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난 여자였어요. 혹시 옛날에 연예인 친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소개팅하고 그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신우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외모가 엄청 뛰어난 여자였어요. 딱 봤을 때 키가 173이라서 늘씬하고 길게 쭉 뻗은 사람이고 얼굴은 주먹만 해서 멀리서 봐도 신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럭지가 압도적이고 비율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했으니까요. 신우는 거의 전지현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홍대 미대를 졸업한 잘 나가는 여자였죠. 대기업 UX 디자이너로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돈도 잘 벌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잘난 것을 알고 저를 깔아뭉개기 일쑤였습니다.
올케는 살도 좀 빼고 잘 꾸며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내 동생이 올케를 향한 콩깍지가 안 벗겨졌으니까 다행인데, 시간 지나서 올케에 대한 콩깍지 벗겨지면 올케 이혼당하는 거 일도 아니야. 여자는 무조건 꾸며야 한다고. 그래야지 살아남지. 안 그래? 예?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이 되게 좋은데. 저는 제 자신의 몸이 좋아요. 살 안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제 남편은 제 얼굴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랑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우, 저 걱정해 준 건 고마워요. 저는 신우의 기에 눌리지 않게 잘 받아쳤어요. 신우는 처음에 제가 당황하지 않고 신우의 페이스에 밀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게 당황하다가 그래. 그럼 올케가 알아서 해. 신우가 당황한 모습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속으로 신우 나이도 많은데 결혼 못하니까 나한테 질투나서 일부러 그런 모진 말을 하는 건가? 왜 그러시는 거지? 정말로 알 길이 없어. 이상해. 그 이후로 몇 번 신우가 저에게 열등감 섞인 말들을 하긴 했지만 그 심리를 훤히 볼 수 있는 저는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그래 마음껏 짓거리세요. 난 신경도 안 쓰니까 이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싫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 시비를 틀고 저를 못살게 군 것은 팩트니까요. 신우가 저랑 13살 차이가 났는데 30 중후반인데 시집을 못 가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한다고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나 입시 미술학원 아주 크게 열어서 진짜 대성공할 거야.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쓸어 모을 거야. 신우의 패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우의 그런 갑작스러운 사업 진행이 엄청 걱정되었어요.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에 미술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많고 많은 미술학원에서 평범하디 평범한 신우의 학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자기의 생각을 너무 믿은 거였지요. 은행 대출 3억에 자기가 평생 모아둔 돈 6억을 투자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미술학원을 차린 거였습니다. 강남 쪽에서 거의 최대 규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 학원 수강생들이 지들끼리 사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고 소문이 흉흉하게 나면서 거기 손님들이 싹 다 떨어져 나간 거였죠. 신우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진짜 힘들어 죽겠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고.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정말로? 왜? 대부분의 재산을 날려버린 신우는 미친 사람처럼 매일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신우, 이러다가 쓰러져요, 진짜. 일단, 돈은 날린 거여도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신우, 제발. 몰라. 옳게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알겠어? 신우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살았고, 저도 신우가 불쌍하긴 했지만 자꾸 저에게 짜증을 내길래 저도 신우를 포기했습니다. 신우의 그런 적반하장 태도가 저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저에게 짜증만 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에게 그 이후로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신우에게 결혼을 기약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누나, 그러니까 당신 신우, 남자친구 생겼다고 다시 활발하게 돌아다니더라? 그 고고하고 콧대 높은 여자로 우리 누나가 돌아왔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맥주 마시고 어떻게든 사람 안 만나려고 애쓰던 누나가 좋은 사람 만난 건지 맨날 밖에 나가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솔직히 좋더라. 우리 누나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지 잘난 맛에 살다가 한번 참교육 당하고 나서 그대로 고꾸라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른이 아니라 아이인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당신이랑 우리 누나를 비교해보면 나이 차이가 13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른 같아. 당신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잖아. 저는 신우가 다시 좋아졌다는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우가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것인지 신우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다시 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너무나도 놀란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냐, 누나가 임신했대. 에?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그런데 뭐 신우 나이도 있는 편이고 요즘에는 혼전 임신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좋게 보잖아. 신우 나이에 아이 가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된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 자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누나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거랑 애 아빠, 그러니까 결혼을 기약한 그 남자놈이랑 헤어졌대. 뭐? 애 아빠랑 헤어졌다고? 그럼 애 아빠는 아이 책임 안 진대?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자기야. 그니까 나도 미치겠어. 우리 누나 울고 불고 엄마한테 아이는 못 지우겠다고 자기 인생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네. 에휴, 정말 신우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저와 남편은 신우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했어요. 결국 신우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금 시점에서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신우, 괜찮아요? 아니, 얼마나 그 남자가 또라이길래 자기 아이 임신한 여자를 버려요? 웃긴다, 정말. 차라리 신우, 그런 쓰레기랑 헤어지길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이 미워하지 마시고요. 책임지려고 하는 신우가 멋있어요. 저는 신우 존경해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때 신우가 솔직히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확 째려보더니 올케, 지금 나 놀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 어이없다. 미안한데 올케 인생이나 신경 써. 나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나약한 여자 아니야. 그딴 남자가 뭔데. 어차피 나 비혼으로 아이 입양할 생각도 있었어.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나한텐 잘 된 거지. 나 불쌍한 여자 아니니까 위로하지 마. 올케가 나를 위로해주니까 오히려 자존심 상해. 우리 선은 지키면서 살자. 알겠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시간 내서 위로해주고 꽃 사가서 전해준 올케한테 한다는 말이 나대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나요? 저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기분도 나빴고요. 기분이 나빠서 진짜 울컥한 마음을 겨우겨우 누르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나 이젠 신우 상대 안 할래. 아니, 신우는 좋게 말해줘도 맨날 투덜대고 기분 나쁘게 사람을 대하니까 진짜 상대하기 싫어. 기분 너무 나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난 몰라. 신우 인생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인생이 꼬이든가 말든가 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라고 해. 참, 진짜 어이없어서. 저는 신우에게 크게 실망하고 삐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오지랖 안 부려야지. 이렇게 안 좋게 반응하는데 누가 따뜻한 말을 해주겠어. 참나.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았어요. 들려오는 말로는 신우 결국
아이 낳고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잘 사는 듯 하더라고요. 명절에 신우랑 신우 아이 보긴 했는데 워낙에 잠깐 시댁에 있다가 가는 바람에 잘 보진 못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누나가 성격이 대장부라서 다행이야. 보통 여자 같았으면 마음고생 엄청 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적어도 우리 누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니까 말이지. 오히려 아이 낳고 나서 기죽는 것도 없고 아이 없고 동네도 잘 돌아다니고 저는 솔직히 신우가 부러웠어요. 비록 신우는 남편이 없는 채로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계속해서 그 뒤로 시험관도 하고 아이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게 힘들었고 속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우울하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댁들도 제 앞에서 아이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잘 아니까요. 저는 원인 불명 불임 판정을 받았고 남편이랑은 딩크, 그러니까 아이 없이 사는 부부로 살기로 기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의 아이 소식이 부러웠던 거였지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연락 끊긴 신우가 연락을 했습니다. 올케 잘 살고 있어? 아니, 신우 웬일이세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그때 저한테 엄청 화냈잖아요. 그런데 뭐 신우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남편이 신우 대장부처럼 아이 데리고 씩씩하게 잘 산다고 말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거는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뭐 나도 사실 그때 예민해서 올케한테 막말한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했지. 뭐 시간 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고. 저는 신우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민 게 나름 고맙기도 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간을 내서 저는 신우를 만났어요. 신우는 나도 아이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 아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아이 아빠 만들어주려고 되게 노력 중이야. 손도 많이 보고 하는데 쉽지 않네.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요? 뭐 아이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에 아이 가지고 싶어 했으니까 아이 저한테 잠깐 맡기고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어머 올케, 그 말 진짜지? 나 진짜로 올케한테 아가 맡긴다? 뭐 그러세요 신우. 신우도 잠깐 바람 쐴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이야, 우리 올케가 최고네 진짜. 그 이후로 신우는 실제로 아기를 저한테 여러 번 맡겼어요. 그런데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정말로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저희 집에 와서 아가를 맡기고 가는 겁니다. 저는 신우가 재혼남 찾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아기를 맡기고 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클럽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뚜껑이 열리고 말았지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저희 가족이랑 신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강남의 모 클럽에 갔다가 신우가 라운지에서 바운스 하면서 춤을 춘 걸 본 거죠. 야 정원아, 네 신우 왜 클럽에 있냐? 아기 너한테 맡기는 것도 재혼남 찾아본다고 뭐 선본다고 해서 맡긴 거 아니야? 애엄마가 여기서 뭐 한대니? 저는 친구가 보내준 클럽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뒷목이 딱딱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남편에게 아니 자기야, 신우가 우리한테 아이 맡기고 선본다고 거짓말치고 클럽 가고 그런 거였어. 이 젖먹이 아이를 두고. 이게 뭐야. 완전 우리를 속인 거잖아. 우리 집이 유치원도 아니고 내가 보육교사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이없어. 뭐? 누나가 정말 애를 맡기고 클럽을 갔다고? 아니, 누나 거의 3달 내내 우리한테 아이 맡긴 거 아니야? 그 긴 시간 동안 밖에서 놀았다고? 이거 아니지. 나도 누나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우리 누나는 이게 문제야. 너무 뻔뻔하고 자기만 생각해. 그게 당당한 매력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으니까 진짜 답답하네. 아휴. 저랑 남편은 정말 역대급으로 화가 났습니다. 한번 나를 잡아서 신우한테 아이 책임지고 키우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아이한테 더 집중하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우가 밤 12시에 전화를 한 겁니다. 올케,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좀만 더 맡아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다 보답할게.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말해서. 신우. 아니, 신우. 솔직히 말해보세요. 신우 저희한테 지금 뭐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신우?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니, 올케는 또 왜 나를 의심해? 진짜 기분 나쁘게. 내가 무슨 거짓말 치고 이럴 것 같아? 나 그 정도로 막장 아니야. 신우, 클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 아이 책임지고 돌보세요. 이미 남편도 알고 있고 저랑 남편이 한번 날 잡아서 신우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애가 배고파서 엄마 젖 먹고 싶다고 우는데 엄마는 3달 내내 저녁에 클럽 가서 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신우가 되게 당당하게 나오면서 아이 잘 키운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아이 잘 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이야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신우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니 누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이는 찾으러 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다들 어이가 없네. 당신 일단 내가 누나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내가 미안하다 진짜. 진짜 누나 때문에 곤란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꺼진 전화기라고 수화음만 삐삐 울릴 뿐이었지요. 이틀 정도 저는 신우 애를 돌보면서 연락이 끊긴 신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인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난 저와 남편은 머리 뚜껑이 열리고야 말았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신우 집에 우리가 가야겠어. 나 진짜 이건 아니지. 저는 남편과 함께 신우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신우 집은 한 신축 빌라였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빌라에는 신우만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라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의 빌라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목이 턱 막히는 눈 따가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는 자기야, 여기 빌라 안에 있는 공기 너무 안 좋지 않아? 왜 이래? 누가 뭐 태워 먹었나? 응?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예민한 거 아니야? 별로 뭐 다른 바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종이 태우면 나는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이 뭔가 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쎄한 기분을 느낀 채 신우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확실했어요. 제가 빌라 안에서 맡은 냄새는 신우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신우의 집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당연히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지요. 문을 쾅쾅 두들겨 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자꾸 느낌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자기야,
우리 경찰 불러서 이거 문 따야 할 것 같아.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니, 가족끼리 일어난 일인데 뭔 경찰을 불러. 민폐야. 오버하지 마, 여보. 아니라니까. 이 빌라에 신우밖에 안 사는데 이 쾌쾌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겠어. 생각해봐. 신우 집 밖에 더 있어? 빨리 전화하라고. 남편은 저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여기 안에 사람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빨리 경찰들 출동해서 문 좀 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급합니다. 경찰들이 5분 안에 도착했고, 벤치를 가져온 경찰들은 저희의 동의 아래 신우의 현관문을 땄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연기가 새어나왔고, 경찰은 뭐야 이거? 번개탄 피운 거 아니야? 야, 빨리 들어가! 경찰들이 그때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내 경찰은 상황을 눈치채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요. 저 또한 너무너무 놀라서 신우 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막 들어갔고,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진 신우가 보였습니다. 신우 안 돼. 이게 뭐야?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쓰러질 지경이었고요. 알고 보니 신우는 저희의 전화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고 집에서 테이프로 온 사방 창문을 막은 뒤에 탄을 피운 거였어요. 그 빌라에 사는 사람이 없었고 신우가 창문을 막은 탓에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눈치를 챈 사람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신우가 있는 방에 화장실 환풍구가 켜져 있었고 거기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고 새로운 공기를 주입해서 신우 목숨은 붙어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신우를 들것에 들고 나갔고 남편은 신우의 병원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의 집에서 남아 신우의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책상에는 신우가 지웠다가 썼다가를 반복한 유서 수백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적혀 있는 제 이름, 정원이. 심장이 쿵 했습니다. 읽어보니 저에 대한 미안함을 표한 글이었어요. 우리 올케, 정원이, 내가 미안해. 못난 신우라서 정말 미안해. 나는 결혼을 빨리 해서 이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나의 작은 소망이었어. 그래서 항상 일찍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소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후회만 점철된 인생만 남게 된 거야. 노처녀의 스펙만 높아서 남자들은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다가오지도 않고 나이도 먹으니 더 사람 만나기 힘들더라고. 그런데 올케가 어린 나이에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질투가 났나 봐. 그래서 올케한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손을 내밀어준 올케한테 내가 주제도 모르고 발톱을 내세워서 못난 말만 했어. 나 정말 바보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망설여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신우는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신우가 아이를 저희에게 맡긴 것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진 제가 가장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죽기 전에 남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몇 달 동안 저에게 맡겨본 결과 제가 가장 신우의 아이를 잘 책임질 것 같아서 저에게 맡기고 생을 달리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신우의 유서에는 우리 가족은 내가 대장부 같고 씩씩하다고 한다.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고 당당할 수 있을까? 당당해 보이는 내 모습은 전부 거짓말이고 불행하게 사는 나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끙끙 앓면서 살아온 거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자존감 높고 당당한 나로
연기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거다. 이제는 나도 한계다. 버티기 힘들다. 올케한테도 미안하고 동생이랑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난 직업, 외모, 몸매를 가지면 뭐해.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데. 저는 신우의 유서를 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당당해 보이는 신우의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신우에게 저희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자꾸 가슴에 무거운 돌멩이 같은 짐을 하나씩 추가한 거였어요.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해야 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 딸내미로서의 역할, 신우로서의 역할 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신우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한 여자일 뿐이었는데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우리 신우는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속이 여린 여자구나 하고요. 저는 그 유서들을 몽땅 가지고 신우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그때 병원에서 집중산소 호흡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저산소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서 뇌기능이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주일이 넘어가면 힘드니까 그 전에 환자분이 의식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생전에 교회도 한번 안 나가봤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저희 신우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꼭 기도빨이 필요한데 여기 신도들이랑 같이 노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발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신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소망할 테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환자분 건강 챙기시라고 말을 해주셨지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한 게 통한 것이었던 건지 신우가 쓰러지고 딱 6일째 되는 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을 했지요. 전두엽이랑 언어 담당 기관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고 다시 깨어난 신우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 같은 건 죽어야 하는데. 옳게 미안해요. 내가 짐덩이처럼 살아 돌아와서. 아니 신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더하면 나 진짜로 가만히 안 있어요. 알겠어요? 신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저요, 신우 유서 봤어요. 그래서 신우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비록 옳게 신우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보듬어주고 미운 점이 있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제가 도와줄게요. 저 아시잖아요. 아이 무척 키우고 싶어서 10년 동안 시험관 했는데 아이 안 생긴 거. 그거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이 신우 아이 저보고 같이 키우라고 저에게 아이를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우랑 아이 같이 키울게요. 저랑 남편이 신우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할게요. 좌절하지 마요. 신우한테 강한 척하라고 말 안 할게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신우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고 결국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그동안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클럽을 간 것도 사실은 죽기 전에 미친 척하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간 거였대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저에게 들키고 자괴감이 들어서 일주일 뒤에 죽으려고 한 거를 그날 앞당긴 거고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였지요. 저는 신우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 할 수 있고 안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이 꼬일 수 있잖아요. 그걸 당사자 탓하면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신우 건강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우 남들의 시선보다는
신우가 하고 싶은 거, 신우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래야지 신우 죽기 전에 후회를 덜 할 거예요. 알겠죠, 신우? 저는 신우가 어떤 길을 걷든 간에 항상 응원할 거고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음부터는 나쁜 마음 먹지 마요. 신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태어나게 되었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여자 혼자서 직장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는 저희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우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느라 날린 빚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고 그런 날이면 제가 신우 대신 아이를 돌봤지요. 그렇게 아이는 정말 품앗이 하듯이 저희가 키워냈고 지금은 아주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하늘이에요.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우리 하늘이는 외숙모인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하고 신우한테도 둘도 없는 예쁜 딸내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그렇게 장하게 자란 하늘이가 이제는 저와 신우의 희망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저와 신우는 정말 기적적으로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받은 상처를 복수하겠노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저는 결국에는 최고의 복수를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최고의 복수는 용서니까요. 똑같이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주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아무런 의문이나 무거운 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들긴 하지만요. 하여튼 이 한마디 쓰려고 이렇게 글을 길게 썼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혼모,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엄마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